뭐가 제일 궁금해요? 그냥 금전적인 거랑 음. 그다음 이동수가 있는가 회사. 이동수. 네,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거. 그런 게 있는가. 그런 거 있는 거. 또 그다음에 연애운이랑 결혼운. 본인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최근에 헤어졌어요. 본인이 올해는 연애수가 그렇게 좋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그거야. 연애수가 좋지 않다라는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든지 그다음에 누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썸을 타게 되잖아. 우리가 처음 단계가. 네. 그 썸 타는 기간이 많아져요. 길어진다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는 많아. 어정쩡한 사이가 유지가 많이 됩니다가 된다는 거지. 즉, 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친구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애인 같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야. 우리가 만났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그 만나고 가는 부분에서도 내가 감정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무덤덤해지고 또 무덤덤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좋아하는 감정.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좋아합니다, 관심이 갑니다, 사랑합니다 이걸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연애수가 그렇게 좋게 올라오는 거는 아닙니다라는 거. 즉 쉽게 설명을 하면 연애운이 그렇게 좋게 들어와 있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게 만나서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더라도 이별은 하고 갈 수는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다시 재회도 가능은 해요. 재회가 뭐예요? 다시 만나고 가는 거.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연애수가 그렇게 좋게 들어와 있는 거는 아니지만 무조건 헤어지고 가라는 운은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헤어진 사람하고 다시 연락이 돼서 말 그대로 다시 만나고 갈 수가 있습니다가 연결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상황이 안 좋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하더라도 끝나고 가라는 이별수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단지 나는 올해 연애 감정 때만 빨리 기복이 많이 생기고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하다못해 썸 타는 기간 그리고 어정쩡한 사이만 유지가 많이 되는 거지 이 사람하고 만났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별을 하고 갑니다는 아니다 이 말인 거지. 다시 재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아까 어디 가서 사주 본 적 있어요 본인? 제가 안 보고 엄마가 최근에 봤다고 말을 해주시긴 하던데. 엄마가 최근에 봤는데 다시 또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그냥 세밀하게 얘기 안 제가 해줘서? 직접 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잔재주 잔재능은 있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잔재주 잔재주가 많다라는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내가 차를 좋아합니다라고 하면은 운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차에 관련된 거 만지는 것도 잘하고 말 그대로 지식거리도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응용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 만드는 부분에서도 이렇게도 하지만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볼까라고 내가 같이 덧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잔 능력도 어느 정도는 뛰어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역시나 똑같아.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손댈 수 있는 거에 남들은 차만 만지면 나는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손을 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한 가지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들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근데 본인이 너무 머리는 쓰지 마.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본인이 없는 머리는 아니에요. 안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똑똑은 해. 근데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너무 머리를 쓰는 부분에서 조금은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말 그대로 우리가 바둑을 둔다라고 치면 한 수 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두 수 위를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멈춰버린다라는 거거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딱 들어오는 거에 당황을 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은 머리를 쓰지 말고 그냥 그 상황에 주어진 만큼에서 딱딱딱 맞춰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고 본인은 하고 가면 안 되는 게 있어. 내 사업을 한다든지 내 장사를 하는 거는 안 돼요. 안 네. 돼. 네. 왜 하지 마라 하냐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장사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에 아이디어는 있고 이거 하면 돈이 좀 될 것 같은데 저거 하면 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눈에 보이기는 잘 보여. 반대로 내가 이거 손을 대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손을 댈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그거에 딱 손을 대버리는 그 순간에는 내가 쪼르륵 무너져. 아기 돼지 삼형제 알죠? 말 그대로 벽돌집을 못 짓는다 이 말이야.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나무집을 지어놓습니다라는 거지.
이해가 빨리 되죠. 그래서 사업이랑 장사는 하지 말아라 라는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치고 빠지는 시기만 잘 알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봐. 대한민국 사람들 심보가 그래. 정말 잘 되고 있을 때 누가 그걸 놓고 나와? 아무도 안 나와요. 그지? 그래서 내가 진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할 때 본인은 손을 놓고 나와버려야 돼. 권리금을 많이 받고 나와버린다든지 반대로 내가 그걸 누구한테 명의를 돌려줘 버린다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진짜 잘 되고 있을 때 하루에 뭐 몇 천만 원씩 버는데 그걸 누구한테 팔겠어? 아깝잖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초를 그냥 하지 말아라 라는 거지. 애초부터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내가 너무 하고 싶으면 그렇게는 해도 돼.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진짜 잘 되고 있을 때 놓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 그래서 한마디로 직장 생활을 해라 라는 거야. 내가 직장 생활에서 뭐 승진을 해서 어느 정도 직급을 차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휘권을 들고 사람들의 밑에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면서 어느 정도는 인솔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지. 내가 그냥 제일 윗자리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나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리고 공무원 사주도 아니야. 그래서 나랏밥 먹고 가는 것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근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볼버 하청의 호수.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거예요? 네. 몸으로? 네. 서류,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거를 설치를 해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 갖다 주고 확인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물건 아니요. 갖다 주고 이런 거? 만들고 작업하는. 만들고도 하고 다 하는 거야? 네. 소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거? 일하죠. 현장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게 그게 본인한테 맞아? 현장에서 일하는 건 본인한테 안 맞거든.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안 맞는다라는 표현이 이게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일이 안 맞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일을 하면은 당연히 내가 이게 몸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해져요. 근데 처음에 그 적응하는 과정까지 가기가 힘들어. 10시간을 똑같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5시간만 일해도 금방금방 피곤함이 따라 붙는다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올해 이직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할 거였었으면 양력 기준으로 지금 9월 달이잖아. 네. 지금이 아니라 양력 기준으로 6월 달에 이미 움직였었어야 됐어. 아, 맞네. 왜 그때 움직일 거 있었어요? 아, 그때 제가 이제 특례가 끝나서 응. 그만두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한다 했거든요. 왜? 그냥 그때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네. 이제 와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조금 이제 힘들어. 진급도 빨리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승진은 들어온 게 없거든. 그냥 이직은 할 거면은 6월 달에 지금 이직을 하고 갔었어야 됐고 이미 지금 9월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와 버렸잖아. 그리고 승진수가 붙어 들어온 건 현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나 본인이 말하는 그 진급이 되기에는 조금은 힘들다라는 거지. 그리고 올해 자체적으로 해서는 올 초반 말 그대로 우리 2020년도가 들어오는 1월 달부터는 1월 달부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작년부터라고 보면 돼요. 19년도가 들어와 있는 11월, 12월, 12월부터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합니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그 승진이 순서는 나야. 내가 승진되고 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올라가 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 순번인데도 내 옆에 놈이 누가 봐도 내보다 일을 더 못하는 놈이 내랑 같이 그 뭐랍니까 입사동기라 하나? 네. 일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 버린다라는 거야. 1, 2점 점수 차이로라도 미끄러져 내려온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작년부터 들어와 있었어 이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21년도가 들어오는 양력 기준으로 2월달 말 그대로 음력으로 2020년도가 다 빠져나가야지만 승진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승진 자체적으로가 조금은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갈 거였었으면 이직도 6월 달에 했었어야 됐어. 요때 이직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너무 시기를 놓쳐버렸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결과는 하지 말아라 라는 거. 가봤자 이 자리가 이 자리야.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쉽게 말해서 여기가 너무 힘들어서 누가 나를 스카웃을 해서 좋은 회사를 갔다 하더라도
가서 들어봤었을 때는 가기 전에는 조건이 좋은데 막상 갔더니 똑같은 조건이, 그러니까 기존에 일했던 곳,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거진 비슷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현장에서 일하는 거에서 몸에 적응이 붙으면 요령껏 일을 해. 왜냐하면 아까 내가 제일 처음 말했듯이 본인이 잔재능이 있기 때문에 일머리를 좀 빨리 틀 수가 있단 말이거든요. 하나에 손을 대면은 내가 내 나름대로 요령을 붙여서 일을 한다라는 말이야. 근데 그 붙이는 기간까지는 남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디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장직이 안 맞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현장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절은 잘해라 라는, 컨디션 조절을 잘해라 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야. 그리고 연애수도 그렇게 많이 좋게 올라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라는 거. 그래서 썸을 타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재회도 가능합니다 라는 거지. 무조건 이별을 하고 가라는 이별수가 들어와 있는 연애운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내가 감정이 조금씩은 빨리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게 계속 교차가 된다라는 거야.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별론 것 같고 그게 자꾸 기복되고 움직인다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문서운 때는 그나마 남아있는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하면 본인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고 보면 돼. 집을 사는 거, 파는 거, 그다음 명의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문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서의 운때는 있기 때문에 본인이 쓰고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남아있는 기간들 안에서는 움직이는 문서수가 그렇게 좋게 움직이는 건 아니야. 문서운이 있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본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 이름을 석자를 쓰고 사인을 하는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하든 안 하든 본인 마음이지만 대신에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사인을 하지 말고 하다못해 왜 우리 회사에서 무슨 서류에 본인 이름을 써야 되면 그것도 역시나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무턱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하면 결국은 본인이 손해를 본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잠깐만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못해도 한 10분 20분 정도라도 생각을 좀 빨리 하고 사인을 해라. 아무리 뭐 쉬운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이사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사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혼자 나와 살 겁니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네. 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안 돼요. 아시겠지? 서쪽 방향이 뭐예요? 서쪽 방향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갈 거예요. 뭐 독립을 할 거예요. 네. 어디로 움직이면 우리가 이사수가 들어왔다 해서 무조건 움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사수가 들어와 있을 때 그나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움직여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서쪽이 뭐냐면 대장군 방위라고 하는 건데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말 그대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집에서 네. 그 우리 현관이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핸드폰에 보면 나침판 어플이 있어요. 네. 그거를 깔아가지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이나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이나 아니면 현관 입구에서 나침판을 재봐. 그래서 서라고 적혀 있는 글 쪽으로는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김해 쪽으로 갑니다. 뭐 양산으로 갈 거예요. 부산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르키는 쪽으로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쪽, 동서, 남서, 북서 네. 이렇게 서라고 적혀 있는 글 쪽으로는 들어가 앉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로. 요거는 올해 전체 다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사 갈 계획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 움직여도 되거든. 근데 내년에는 움직이지 마요. 만약에 갈 거면 차라리 올해까지는 움직여도 되는데 지금 특별히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내년에 그냥 움직일 거예요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냥 안 움직이든지 그 다음 해에 그냥 움직여 버리든지. 내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 움직이는 거는 조금 아니면은 집터를 좀 알아보고 가든지 내하고 맞는 곳인지 아닌지 그거를 좀 알아보고 가셔라라는 거지. 이해가 되지?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세요. 자, 그다음에 올해 병 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쉽게 말하면은 작년에는 허리가 아프고 올해는 무릎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몸에 병이 여기저기 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네. 조그마한 병구술이 말 그대로 그게 1년에 한 번씩 흘러서 타는 사람들이 있고 뭐 10년에 한 번씩 흘러서 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에서 내년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소화 기능에서 문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평상시에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 그래도 자주 먹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뭐 채기가 따라든다든지 속이 쓰리다든지 위염, 위궤양, 위경련 이런 식으로 속에서 트러블이 많이 올라옵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되죠? 그래서 음식을 조금은 조심해라 라는 거. 장염하고 식중독도 똑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또 위가 건강한 편은 아니거든. 아. 장염, 식중독.
밥을 꾸준하게 잘 챙겨 드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위에 좋다는 양배추도 좀 많이 먹고. 네. 그 다음에 사고수에요. 남아있는 사고수만 적어줄게. 차 사고수 지금 남아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사고가 납니까? 라고 하면은 사거리가 들어오는 곳에 바로 위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사고수를 보면 내가 자주 다니는 길에서 사고가 잘 납니다. 어쩌다 한 번 가는 곳보다는 진짜 생판 처음 가는 곳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는 사고가 덜 나요. 반대로 내가 뭐 집이 됐든 직장이 됐든 평상시 본인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는 사고 수가 많이 붙는다라는 건데 어디에서 납니까? 라고 하면 사거리가 들어오는 곳, 말 그대로 바로 위에 카메라가 하나 있을 거야. 속도 위반이 됐든 신호 위반이 됐든. 근데 그 바로 우리 왜 사고 나면은 현장 출동 요원 부르잖아. 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디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위치를 정보를 얘기를 해주잖아. 그 사거리가 있는 근처에 병원 건물이 2개가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사거리가 들어오고 위에 카메라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 카메라가 있는 그 바로 옆쪽으로 보면 오른쪽이 됐던 오른쪽 왼쪽 아래 위로 됐던 본인이 있는 그 근방에 알려주면 누구나 알 법한 그런 병원 건물이 2개가 나란히 있을 거다라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혹시라도 본인이 다니는 길에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좀 조심해야. 양력으로 11월 달까지만 조심하면 돼. 본인 지금 우리가 사고 나는 차 색깔이 흰 색깔 계열로 따라 들어오거든.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본인 차가 흰색이든 반대로 상대편 차가 흰색이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요거 사고 잘못 나버리면 시시비가 붙어버린다. 말 그대로 과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요거 따라 붙는 거. 크게 다치거나 차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단순 접촉사고인데도 왜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요것처럼 시시비가 붙어 들어오는 사고다라는 거. 이게 4월 달부터 들어와 있었거든. 아, 그래요.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9월 달이잖아. 이미 4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난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요건 빼면 돼요, 그냥. 왜냐하면 남아있는 기간이 11월 달까지라서 내가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 난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 11월까지는 좀 조심하면 돼요. 사고 난 게 없네. 아직. 그러니까 11월까지 조심해라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야 되지? 병원 건물이 2개 있는 게 나란히 붙어 있어. 상대 이렇게 왜 건너편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란히 이렇게 2개가 붙어 있다라는 거야. 이쪽 건물 하나, 이쪽 건물 하나.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한쪽 건물편 밑에는 마트 같은 게 하나가 큰 거 있을 거예요. 마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 건물에는 병원이 있으면은 바로 옆에 건물에는 1층에 마트인지 뭔지 그게 하나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조금은 조심하십시오라는 거. 네. 아시겠지? 그래서 그 부분 참고로 해서 알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되는 거는 없어. 근데 왼손 손가락에서는 따라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 새끼 손가락에서 요 옆면 날 네. 요거를 조금 요쪽을 좀 조심해라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혹시라도 일을 하던 집에서 뭘 하던 간에 본인이 평상시에 뭘 합니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럴 때 왼손에서 일로 쭉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에서 요렇게만 좀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찢어지거나 꼬매야 되는 상황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요거는 근데 10월 달도 아니고 요번 달 근데 넉넉하게 그냥 10월 중순까지만 조심해요. 네. 아시겠지? 이렇게 잡고 뭘 쭉 미는 게 있는 것 같거든. 이렇게 하면서 쪽 이렇게 하면서 여기 싹 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요번 달까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10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은 해라라는 거지. 네. 왜냐하면 10월 17일이 들어와야 9월 초하루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10월 15일 못해도 한 요 날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좋아. 요 초하루가 들어오는 날까지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냥 요 중순이라고 적어 놓을 테니까 요때까지는 조금 조심해라라는 거지. 아시겠지? 네. 자, 본인은 치읓자가 붙어있는 성씨를 가진 사람하고는 인연에 줄이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히읗도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최씨, 천씨, 차씨, 추씨, 그 다음에 황씨, 현씨, 또 뭐 있노? 하씨 요런 식으로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는 인연줄입니다 라는 거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뭐 형이 있어요. 뭐 아는 여자 동생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포함이에요.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가족을 빼고 나머지 모든 지인들만 보면 돼. 본인이 알고 있는 사회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말 그대로 내가 백날 첫날 잘해줘봤자 결국은 손을 놓고 갑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하더라도 인연을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덜 믿고 본인 걸 덜 오픈해라 이 말인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맨 앞에 성씨 중에 요렇게 붙어 있는 성씨들은 조금은 조심하셔라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 네. 자, 그 다음에 지읒자가 붙어 있는 성씨, 정씨, 장씨, 조씨, 주씨 이런 식으로는 금전, 돈거래하면 안 돼요. 요것도 가족을 배제한 모든 지인줄이야. 네. 말 그대로 돈 잃고 사람 잃고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빌려주는 것도 빌려받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돈이 조금 생겨서 집을 살 거예요, 차를 살 거예요 라고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 그 중개인 업자 이름을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씨다, 장씨다 이러면 차라리 그 사람을 건너뛰고 다른 사람한테 하든지 아니면 주인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버리든지. 왜 그러냐면 지읒자가 붙어있는 성씨들은 내가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110만 원, 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헛돈을 조금은 더 냅니다 라는 거지. 차라리 이런 성씨들한테는 내가 조금은 얄미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받아 먹는 게 낫다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냥 내가 헛돈 쓰는 개념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지? 네. 그래서 요렇게는 웬만하면 가족을 뺀 지인들만 봐야 돼요. 네. 뭐 여자들이 됐던 남자들이 됐던. 네.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성씨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똑같은 동그라미가 붙어 들어가는 성씨. 이씨, 임씨, 안씨, 양씨 이런 식으로 똑같은 동그라미가 붙어 들어가는 성씨는 말 그대로 내가 진짜 미우나 고우나. 근데 이런 분류는 딱 두 가지야. 내 주변에 잘 없거나 있다 네. 하더라도 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하다못해 어정쩡해. 무슨 말인지 알죠? 100% 터놓기에는 뭔가 모르는 벽이 있고 좀 불편함 아닌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런 성씨들한테는 미우나 고우나 내가 먼저 커피라도 한 잔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말이라도 뭐 식사는 하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하든지 하면 결국은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한 번은 도와줄 수 있는 상황들이 들어옵니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성씨들한테는 단돈 200원짜리 커피라도 한 잔 대접은 하십시오 라는 거. 네. 아시겠지?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의 일을 하나 맡아서 하면은 나는 이거를 평상시에는 기존에 했던 거는 하루면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데도 하루가 넘어가서도 일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고 또 내가 기존에 했던 양이 있으면 일이 줄어도 들어서 내가 조금씩은 공백기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의 진행 속도가 안 붙어 움직입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 말아라라는 거야. 주어진 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라는 거지. 내가 억지로 이걸 맞춰야 돼서 내 몸을 그렇게 쓰지 말고 이걸 해야 되면 내가 체력이 따라가는 만큼만 해라라는 거야. 이거를 백날 잘해봤자 칭찬보다는 쓴소리가 많이 들어가요, 올해는. 잘했네, 뭐 했네 이런 소리보다는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냥 냅두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일을 하고 싶을 때 해야 될 때 그때만 열심히 해라라는 거야. 억지로 붙잡고 있어봤자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요. 그래서 일이 진행 속도가 조금은 느립니다라고 보면 돼. 일이 진행 속도. 뭐? 뭐라고? 아 알람 이거 알람이 떠가지고. 아, 알람 괜찮아요.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지금 이직을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 차라리 아까 그 본인이 말했던 그 시기에 그냥 그만두고 차라리 다른 데를 갔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미 시기대가 너무 늦어버려서 안 되고 가고 네. 싶습니다 하면은 내년에 4, 5월 달이 들어오면 움직여도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때는 또 조금 풀리거든. 그래서 21년도가 들어오는 4월 달에서 5월 달 요때부터는 내가 다른 직장으로 움직일 겁니다. 하다못해 새로운 일을 할 겁니다.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해봐도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결혼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좀 꼼꼼하고 신중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별거를 한다든지 부부 합주를 길게 들고 들어온 사람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쉽게 말하면은 뭐 내가 자고 있을 때 와이프가 자고 있을 때 내가 퇴근을 합니다. 뭐 자고 있을 때 출근을 합니다.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리고 뭐 주말 부부, 기러기 부부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상황들이 들어옵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네. 결혼 자체적으로도 결혼 수가 들어오는 거는 근데 본인이 본인 나이로 27대도 결혼 수가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안정기 그러다 좀 빠져나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 나이 34살이 들어서고 나면 결혼에 안정기가 한 번은 더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요 나이 때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내한테 제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결혼하면 부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시댁도 생기고 처가라는 개념도 생기고 하다못해 우리 둘 사이에서 자식이라는 것도 생기잖아. 그러면 별일 없이 큰일 없이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안정기라고 표현을 해주거든. 근데 본인은 이미 27에도 한번 들어왔었어. 네. 그러다가 지금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는 게 34살이다라는 거. 만약에 내가 요때 결혼을 못합니다 라고 하면 그 전에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좀 추울 때 하는 게 좋아요. 추울 때. 결혼을요? 그렇지. 그 뭐 가을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겨울입니다. 꽃샘 추위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추울 때 해라 이 말인 거야. 만약에 요 나이에 못하면 저희 엄마는 35살에 결혼한다고 그래 얘기해 주시던데. 그러니까 34세 네. 결혼 안정기가 들어오거든. 그 본인은 결혼은 하고 가는 사람은 맞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기가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합줄이 잘 안 들어온다라는 말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좀 분란 아닌 분란이 생기고,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하고 시댁하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본인하고 처가하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우리 아이가 뭐 부부 속을 썩인다든지, 잔병을 들고 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거든. 35살에 엄마가 결혼한다고 한 그 말도 아마 맞을 거야. 본인은 34살부터 들어와.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신중하게 해야 돼. 만약에 요때 못하면 빨리, 그러니까 추울 때 해야 되고. 빨리 하면. 네. 이해가 되죠? 엄마가 35살에 결혼한대요. 네. 저는 아직까지 하고 싶은 건 마음이 없어서. 근데 본인은 결혼은 하고 가거든. 내가 죽을, 본인이 명줄이 있는 사람이라서 살아가는 데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명예줄은 들고 있습니다 라는 거지만 내가 죽을 때 누구가 옆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내 가족은 있단 말이야. 그때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는 않아. 그죠? 내가 막 70, 80이 됐는데 부모님은 이미 하늘나라 올라가도 가시잖아. 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이 있습니다라는 거는 본인 식구가 있다는 거야. 내 처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다라는 말인 거거든. 그래서 결혼은 하고 가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근데 결혼하면 좋아요. 왜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데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 사고 뭐 하는 거. 아, 그냥 기존에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네. 거 이런 거 그냥 하고. 결혼해도 그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주위에 결혼한 사람들이 다 이혼하고 막 그런 걸 봐서 그런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근데 본인은 결혼은 하고 가니까 그래도 좀 신중하게 생각은 해. 왜냐면 빨리 결혼을 하면은 파혼을 하거나 이혼을 할 수도 있어. 본인도 합주를 많이 안 들고 들어와 있거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본인은 돈은 또 들고 가요. 대신에 내 사업이나 내 장사 아무리 억만금을 벌었습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이 돼도 내 사업 내 장사는 안 돼. 그래요? 쪼로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벽돌을 못 지어요. 나무집, 초가집 요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잘 될 때를 치고 빠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해도 되지만 그걸 못 하겠습니다 하면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고 본인 나이로는 46살이 들어와야지만 어느 정도의 재물대는 들고 갑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금전은 1년에 한 번씩 흘러가는 거지만 재물은 내가 돈을 모으고 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요 나이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억만금을 벌어놨습니다.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내가 재산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빠져나가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돈을 모으고 갈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 손님들한테는 자주 오는 손님들한테는 네. 이 나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쇠가 빠지게 모으지 말라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대신에 이제 그 일상생활에 이제 유지는 돼야 되지. 우리 한 달에 왜 생활비 나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나가더라도 이제 남은 돈을 너무 모으지 말고 네. 말 그대로 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다가 언제 돈을 모을까요? 하면 요 시기가 들어올 때 못해도 빨리 해도 뭐 45에서 이제 46이 근접하게 들어오고 있을 때 그때 돈을 조금씩 모아가라라는 거지. 그때부터는 차곡차곡 그러니까 덜 빠져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요 나이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살랍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는 본인은 잘 산다. 그 다음에 자, 본인이 이게 성격이 이상하다라는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네. 자, 요거를 내가 성격 이상하다라는 말이 아닌 게 이게 또 오해할 수가 있어. 본인한테 따라붙는 병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위암입니다, 폐암입니다 라고 하면 본인은 완치 판정이야. 왜? 내한테 들어오는 병이 아니란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본인은 정신과 쪽으로 치료를 받으러 갈 가능성은 높아요. 이게 뭐냐면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저거 뭡니까? 분노 조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왔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약을 먹는 기간이 길어진다 보면 돼. 완치라는 개념을 못 들고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분노 조절인 거지 정신과 쪽으로 치료를 받으러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지면 그때는 빨리 병원을 가봐라 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집안에 암 환자 있어요? 집에 당뇨 있습니까? 집안에 누구 혈압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유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인은 당뇨는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지만 그래도 당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예, 말이 분노 조절이지. 어쨌거나 정신과 쪽으로 좀 치료를 그리고 신장도 조금은 조심해야 돼. 본인은. 네. 콩팥 알죠? 옆구리에 있는 거. 혹시 옆구리가 자주 결립니다. 담이 옵니다 하면 그때는 빨리 병원 가서 신장 초음파라도 찍어봐야. 네. 콩팥 초음파. 아시겠지? 그래서 다른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없어. 근데 내가 제일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자들이 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쯤은 내 사업을 하고 내 장사를 할 거라는 그런 로망 아닌 로망이 있어. 왜 여자들이 시집 잘 갈 거다라는 로망이 있는 것처럼 남자들은 진짜 삐까뻔쩍하게 내 이름 석자 한 번은 좀 떨쳐내고 진짜 이렇게 우리가 여기저기 다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단 말이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기술이 있다. 그럼 그 기술로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보통 보면 남자들이 그래.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본인은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사람이다라는 거지.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갑니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올라서는 시기도 빠르겠지만 올라간 만큼 다시 쪼르륵이야. 스키 알죠? 네. 힘들게 올라가서 내려올 때 한 방에 내려오잖아. 네. 그렇게 내려와 버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힘들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본인한테는 안정적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투자 발 겁니다라는 개념도 조금은 내려놓고 가는 게 좋고.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적인 부분도 본인이 이렇게 막 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칭찬보다는 쓴소리가 먼저 들어와. 안 좋은 소리, 잔소리, 왜 이랬니, 왜 저랬니 이런 식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라 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네. 내가 할 일만 해줘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아까 본인이 제일 처음 물어봤던 연애운도 그래. 썸을 타는 기간도 길어지지만 말 그대로 내가 감정이 기복돼도 어느 정도는 들어온다. 사람을 못 만나고 가는 거는 아니지만 이별을 하고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기존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일정하지가 못하고 들쑥날쑥입니다 라는 거지. 그리고 헤어진 연인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별이 아니라 다시 재회도 가능해요. 만나고 가는 거 다시금 사귀고 갈 수가 있습니다지. 왜 그러냐면 이별을 하고 가라는 연애수가 아니야. 단지 감정의 기복만 들쑥날쑥으로 가라라는 그거 연애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거는 없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아홉수가 들어올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하거든. 그 본인이 지금은 그게 있기 때문에 아홉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올해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근데 본인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금 유지가 돼요. 초반에는. 우리가 1년에 12달을 나누면 중간에 숫자 6이 들어오거든요. 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중간에 숫자 6이 들어와. 6월달. 그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우리가 초반의 운이라고 하면 6월부터 12월달까지가 우리가 뒷심이라고 하지. 후반의 운이라고 하거든요. 니 참 뒷심 잘 붙네. 뒷발 좋네. 이런 말 하잖아. 네. 들어봤어요 그런 말? 아니요. 뒷발 좋네, 뒷심 좋네. 그러니까 뒤에 발휘되는 힘이 좋다고. 예를 들어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힘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힘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 뒤에 힘이 올라온다 이 말인데 본인은 내년이 들어와도 뒤에 힘이 들어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양력 기준으로 친다 하더라도 21년도가 들어오는 6월 중순이 넘어가야지만 어느 정도의 기운대가 올라갑니다라는 거지. 네.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요렇게 참고를 해서 알고 있으면 아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본인 집 종교가 어디예요? 본인은 기독교든 절? 네.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초팔 있잖아. 부처님 오신 날. 네. 그때만이라도 절에를 좀 다니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리고 또 집에 종교가 불교입니다라고 하면은 한 번씩 뭐 가족들하고 같이 가시는 것도 좋고. 내가 진짜 절에 가기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은 절에 가려고 마음이 잘 안 나요. 이게 내가 가야지라는 생각이 잘 안 나거든. 그냥 내가 마음이 조금 힘들거나 일이 조금 안 풀린다라는 느낌이 들면 말 그대로 절에 가가지고 그 주차장 입구까지만 들어가도 되거든요. 가가지고 내가 나쁜 기운의 옷을 거기다가 좀 벗어놓고 좋은 기운의 옷을 좀 갈아입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나마 가기 편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마음을 먹고 다녀오셔라 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집 자체에서도 우때 빌었던 어르신들이 제법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말 그대로 돌아가신 조상님들 중에서도 빌었던 어르신들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보고 가갖고 막 빌어라 스님들아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줄이 있기 때문에 공을 들여놓은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빨이 남들에 비해서 잘 받는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네. 남들은 10번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나는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서 한두 번만 진짜 정성껏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신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절에를 좀 다니십시오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본인은 몸에 큰 흉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화상 자국이라든지 칼 자국, 수술 자국 이런 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흉을 지우지는 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화상 자국이 하나가 생겼다. 그러면 요거를 대부분 보면 지우려고 하거든. 근데 지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냅둬라라는 거지. 몸에 흉 하나는 들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수술 자국은 있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냅둬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나이가 들으면 그 보기 싫다고 레이저로 없애거나 아니면 그 뭐 저거 뭐라노 무슨 크림이라더라. 아무튼 무슨 크림으로 그걸 자꾸 재생을 시키거든. 근데 본인은 몸에 흉을 크게 하나는 들고 가라는 사람이야. 말 그대로 내 몸에 특별하게 딱 보면 이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없애지 말고 그대로 들고 가라라는 거지. 반대로 없애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알고 있어라라는 거지. 그리고 또 따로 궁금한 거 있어요? 아, 뭐 폐가 안 좋다는 건 없어요? 폐가 안 좋은 거는 내가 일시적으로 안 좋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폐로 치고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폐암이 왔고 네. 신장에는 뭐가 있노? 신장에 암이 있나? 신장에 뭐가 있어요? 피 받는 걸 뭐라 하노? 투석? 피 받는 게 투석이죠? 잘 모르겠. 신장. 아무튼 예를 들어서 신장에 뭐가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폐암은 완치 판정이야. 근데 신장은 그걸 계속 들고 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폐는 그렇게 따라붙어서 들어오는 거는 아니야. 제가 수술을 폐를 했거든요. 왼쪽 오른쪽. 음, 이게 재발 확률이 높아서. 폐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폐암입니다 해가지고 내가 수술을 했다라고 쳐도 근데 암이 아니라 다른 것 쪽으로도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잖아. 폐가 우리가 뭐 기흉으로 컸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내가 잘못돼서 가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재발할 확률을 있지만은 올해 내년 몇 년 안으로는 지금 언제 마지막 수술했어요? 마지막 수술한 거는 좀 오래됐는데. 그럼 이제 양쪽으로 수술 자국이 다 있는 거야? 네, 이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네. 재발을 할 확률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제 했어요? 그 학생 때 19살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0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한 번 하고 그리고 잘 지내다가 가끔씩 또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 정도만 하고 재발을 하면 2년? 뭘 어떻게 하는데요? 이제 뭐 암인 거야? 아니요, 기흉이라서. 아, 기흉 커지는 거? 공기가 차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폐에. 왜 그거를- 구멍이 나? 가만히 있는데 구멍이 나요? 이게 뭐 살이 안 쪄서 그런 것도 있다. 그럼 많이 먹어. 아, 살이 안 쪄서. 어? 의사 보약이라도 먹어. 말로는 키 크고 마른 애들이 자주 온다 이런 병이 음, 많이 먹으라 하는데
그냥 뭐 안 찌니까. 근데 본인이 위가 근데 그렇게 튼튼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화 기능에서 조금 문제는 들어와요. 먹어도 채기가 잘 따라 듣거나,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을 양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갖고 왔는데도 이걸 다 못 먹거나, 그리고 우리가 뭐 억지로라도 어떻게 먹었다라고 하면 탈이 나버려. 뭐 장염이 와버리거나, 뭐 아니면은 저거 뭡니까, 체해버리거나, 손을 따야 되거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올해 자체적으로 해서는 그거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내년에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년 초반까지는 요게 살짝 끌고 가. 그래서 웬만하면 아까 말했듯이 6월 전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되, 그래도 몸에 좋은 건 잘 챙겨 먹어라 라는 거지. 네. 굳이 음식이 아니어도 뭐 보약을 먹던지. 근데 폐로 재발을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는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신장은 끝까지 약을 먹든지 뭘 하든지 해야 돼. 그거는 재발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 수술을 그러면은 재발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심하다 싶으면 일단 입원 기간을 좀 두고, 그래도 아직까지 새고 있으면 공기가, 그때 이제 수술하고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이게 구멍이 났는데 아물어지면 괜찮아지는 걸로 해가지고 퇴원을 하고. 근데 이제 의사 쌤이 자주 걸리는 병인데 수술을 하면 재발 확률이 4%고 수술을 안 하면 재발 확률이 계속 높아진다. 무슨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폐를 없애야 돼? 뭐 꼬매야 돼? 구멍이 난 거니까. 이제 구멍이 났으니까 여기 찝어져 있거든요. 구멍 난 아, 부분이. 이게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 핀셋이 들어가 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머, 그거를 이제 계속 재발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재발,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근데 재발을 하는 것처럼 병원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입원을 할 확률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네. 몸에 컨디션이 안 맞으면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계속 수술을 해라 한다든지, 뭐 무슨 심각한 상황까지 간다든지, 내가 그걸로 죽을 위기까지 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해야 되죠. 근데 반대로 이제 신장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어쨌거나 본인이 지금 폐로 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래도 병원에서 해라는 대로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겁먹지 말라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나쁘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걸로 죽어라는 사람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수술을 계속 해야 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뭐 이게 또 수술했는데 아까 몇 프로? 4%? 네. 그게 있습니다 해도 또다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약 잘 챙겨 먹고 관리는 해라라는 거. 그리고 살을 좀 찌워요. 음식 같은 걸 좀 챙겨 먹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먹어도 안 찌고. 체질인갑다. 네, 저희 가족 중에 한 명 빼고 다 마르셨거든요. 부럽네. 동생 빼고. 부럽다. 좀 스트레스인데 이게. 진짜. 네, 살이 안 쪄서. 한약 같은 걸 먹어도 되는데 본인은 근데 한약이 또 안 맞거든요. 입에 왜 쓰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쓴 음식들이 왜 쓰게 먹는 약이 왜 우리가 몸에 좋다는 말 들어봤죠. 네. 근데 오히려 본인은 쓰게 먹는 약을 먹기는 먹어도 그게 효과를 몸에서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한약 먹어라는 소리는 못 하겠어. 대신에 이제 다른 영양제나 뭐 우리 양약 요새 뭐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알약으로 된 거. 그런 거라도 먹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 한약을 먹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입에 써도 그냥 먹어라는 말을 하겠는데, 힘들게 먹으면은 먹는 만큼의 효과를 못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약이 비싸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본인 몸에 맞는 약을 조금은 처방을 받아 먹어라라는 거지. 아니면은 요새 잘 나오는 뭐 영양제 이런 거 좀 먹던지. 그렇게 하는 것도 난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 기관지 쪽으로 안 좋은 거 없어요? 기관지 쪽으로는 똑같아. 아까 기관지, 그래요? 호흡기, 폐렴 그거는 같이 우리가 세트, 우리 통닭을 시켜 먹어도 메인은 통닭이지만, 왜 우리 쉽게 말하면 양념 소스하고 콜라는 따라오죠. 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폐가 고장났습니다라고 하면은 기관지, 호흡기는 세트로 따라와요. 그리고 기관지가 안 좋아도 호흡기, 폐렴은 세트로 따라와. 왜 그러냐면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기관지, 호흡기가 안 좋으면 폐렴으로도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인은 그걸로 나빠지라는 사람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근데 먼지 알레르기식으로 반응하는 거는 있을 거야. 왜 공기가 안 좋은 곳 가거나 꽃가루가 날리거나, 왜 본인한테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면은 목이 뭐 간질간질거립니다, 없는 비염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콧물이 납니다, 기침이 납니다, 이런 거는 있는데, 기관지염, 호흡기염을 평생 달고 살아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가 계절 바뀔 때마다 비염이 생겨서 그러면은 그거다. 꽃가루. 꽃가루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계절- 봄? 가을이 제일 심하고 봄에도 지금- 꽃이고 가을에도 거진 네, 보면은 꽃가루는 없는 것 같은데. 뭐 또 강아지 알레르기도 있고 그런 거. 꽃가루 알레르기, 먼지 알레르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기중에 떠다니는 거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음식을 차라리 먹어버리면 그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고등어를 먹어서 막 갑자기 콧물이 나요, 피부가 간지러워 이러면 고등어만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숨을 쉬는 부분인데 내가 몸에 갑자기 콧물이 나요, 왜 기침이 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꽃가루가 날립니다, 먼지 알레르기, 먼지가 많은 곳을 갔어요. 지금 본인이 말한 것처럼 계절을 탑니다. 요런 식, 뭐 강아지, 고양이 털에 이거는 공기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거든요, 내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비염, 네. 없는 콧물,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계속 납니다. 그리고 기침이 많이 납니다. 요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나 그게 같은 맥목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충.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기충에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음식으로 그게 보이면 그것만 안 먹으면 돼. 근데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같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고 이럴 때는 마스크를 필히 잘 끼고 다녀야 돼. 그것도 내나 공기충에서 다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는 못한다 이 말인 거지.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한다고 본인이 몸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런 공기중에서 본인한테 안 맞는 게 있으면 그거에 관련돼서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올라오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은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대신에 그걸로 뭐 기관지 염을 달고 살아라, 호흡기 염증을 달고 살아라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 그거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지금 같은 코로나가 유행하고 이럴 때는 웬만하면 조금은 조심하셔라라는 거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이제 없어요? 네.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본인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 나이 말고 네. 18, 19 정도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중인데 뭐 형이 됐던 동생이 됐던 네. 오토바이 타다가 이렇게 탁 처박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날라가갖고 탁 처박, 두 분류야. 옥상 같은 데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날라가갖고 탁 처박혔거나. 18, 19, 내 눈에 보이는 건 18, 19밖에 안 돼 보이거든. 근데 없는데. 본인 주변에 없어?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네, 사고 난 적은 있는데 다 살아 있고. 사고 난 현장을 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본인이 알기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지. 네. 그지? 내가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물론 모두 다 2명, 3명씩의 연가들은 끌고 다녀요. 근데 본인한테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말 그대로 사고,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한 거야. 두 분류. 옥상에서 탁 처박혔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갖고 탁 처박히는 거, 날라갖고 탁 처박히는 거. 네. 뭔지 알아요? 옥상에서 떨어진 거랑? 우리 왜 보통 보면 그냥 이렇게 갖고 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날라갖고 사람이 이렇게 탁 처박히는 거 있잖아. 땅에요? 그렇지. 네. 그거. 그러니까 옥상에서 떨어져도 땅에 탁 처박히죠. 네. 오토바이 타고 날라갖고 탁 처박히고 이런 식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돼요? 그건데 뭐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날라가지고 탁 처박혔거나 네. 어쨌거나 처박힌 거야 그냥. 왜냐하면 여기가 다 으깨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붙어갖고 움직이는데 본인이 모른다라고 하면 본인이 다니면서 해서 연가들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내한테 굳이 붙어있을 필요는 없어. 근데 이게 안다고. 왜 그러냐면 운전 잘하고 가다가 앞이 한 번씩 순간적으로 확 막힐 때가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분명히 난 눈을 뜨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왜 앞이 보고 있는데도 왜 순간적으로 앞이 싹 막힌다든지 네. 나도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버린다고. 잘 가고 있다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오늘 가가지고 능 나라로 생각하여라 하고 능 나라로 물고 싶다. 아기는 하시 나니 근데 옷을 쓰는 막와라 님세가 너무나 나는 옷을 쓰는 거매로 오른 마에서 보고 고면에서 막 내가 신이라 무슨 망고 막 생각하여라. 그래서 나가 서로고 있는 너 그냥 그러고 싶다 맞는 와는 세우기 비배우 아야라 하고 싶다 맞는 막 마시나 나는 답 나이 나와라 이맛 동물 옷 댕는 거 말고 그런 막 너무 옷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본인이 모른다라고 하면은 본인 옆에 붙이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지? 어쨌거나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안 오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주로 움직이는 게 그렇다라는 거거든. 18 많이 돼도 19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요 근래 들어가지고 붙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거든. 어느 정도 지금 와가 붙어 있었던 지가 제법 되는 것 같아 지금.
무슨 말인지가 되죠. 그래서 본인 보고 뭘 해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연가가 본인한테 잘 올라타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본인 몸에 잘 감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렇게라도 먹고 쳐내버려라 라는 거지. 계속 자주 먹어줘요. 이거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한 달에 한 번이 됐던 일주일에 한 번이 됐던 3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은 꾸준하게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한 번 먹으면 3일 먹어야 돼요. 한 개씩. 이해가 되죠? 근데 만약에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면 아는 사람이었으면? 아는 사람이었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말 그대로 걔네들 보고 걔 보고 뭐 지그지 가라하는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뭐 얘기를 한 데서 그 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 똑같아. 방법은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진짜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아가지고 풀어준다든지 그런 건 할 수 있어. 뭐 임시방편으로 못 오게끔이라도 본인 몸에 결계를 쳐버린다든지 그런 거는 있는데 굳이 본인이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못 오게끔 임시방편으로라도 그렇게 해라라는 거지. 이해가 됐죠? 네. 근데 많이 돼도 19이야. 그래서 본인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라도 하셔라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붙이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걔네 한 명만 움직인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연가들은 한 명씩 잘 안 다녀. 막 2명, 3명 이렇게 잘 다니지. 하나씩 그렇게 잘 안 다니거든. 몰려 다닌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어라라는 거야.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 근데 연가들도 오히려 사람보다 귀신이 낫다라는 말이 있거든. 귀신들은 자기네들 뭐 하나 풀어주면 꼭 보답은 하고 가. 어째 보면 사람보다는 낫거든. 근데 내한테 아무 짓도 안 합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내를 지켜주는 귀신들도 있다라는 말이거든. 누구나 사람들은 다 끌고 다녀요. 근데 지금 본인한테 있는 애는 사고가 날 확률이 너무 높아. 앞을 싹 막아버리면 순간적으로 잘 가는 길인데도 아차 해버린다고. 왜 우리 졸음운전 아닌 졸음운전 기준인 거야. 그냥 잘 가고 있다가도 눈이 그냥 순간적으로 탁 이래 되는 거. 뭔 말인지 그러니까 앞이 싹 막힌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 그리고 네. 또 안 그래도 본인이 사고수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라도 좀 챙겨 드셔라 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폐로 죽는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대신에 신장은 꼼꼼하게 검사해요. 병원 가 폐 검사 받으러 갈 때마다 피 검사에서 신장에 염증이 있나 없나 그것만 체크를 잘해도 돼. 네. 그 신장에 콩팥 염증 그 수치 좀 확인해 주세요 이러면 확인해 주거든요. 그렇게라도 해라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네. 자사고는 11월 달까지요? 까지만. 근데 원래라면은 11월까지도 아니에요. 11월 중순 조금 넘어가면 끝나기는 한데 그래도 넉넉하게 기억하기 좋게 왜 우리 예를 들어서 11월 뭐 예를 들어서 10월 5일까지 조심해라 하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 5일. 그러니까 그냥 말 쉽게 그냥 11월 말까지 조심해라 이건 거야. 넉넉하게 조심해라라는 거지. 그리고 모든 기운들은 1월 1일부터 니는 운이 참 좋다 해도 1월 1일 짠 하고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 보름 전부터 우리 보름달 뜨는 기준으로 나쁜 것들, 좋은 것들 다 바뀌어.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도 15일, 뒤로도 15일을 넉넉히 봐야 돼. 그래서 11월까지 조심해라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네. 그 부분 참고로 하면 돼. 그래서 여기 안 적혀 있는 내용이라도 가셔가지고 궁금한 거나 헷갈리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전화번호 하나 줄 테니까 네. 문자를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네. 전화 통화가 내가 힘들거든. 그래서 문자를 남기는 게 낫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혹시라도 여기 안 적혀 있는 거, 또 만약에 뜬금없이 궁금한 게 생긴다라고 하면은 본인 생년월일을 보내주던, 아니면 내가 메모가 안 되는 바깥에 있으면은 급한 대로 사진이라도 한 장 보내달라 하거든. 왜냐면 메모를 할 데가 없잖아, 내가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뭐 그냥 얼굴에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고양이 뭐 이런 거 안 붙여져 있는 거, 그런 그냥 얼굴에 사진만 보내줘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잘 보고 모든 숫자는 양력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음력으로 가르쳐주면 본인이 집에 가서 달력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외우기 쉽게끔 양력으로 전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앞에 있는 숫자는 전부 다 양력으로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적혀 있는 거는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거.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나는 기존에 자주 오는 손님들한테는 빨간 색깔로 적혀 있는 것들은 핸드폰에 개인적으로 메모를 해놓고라도 어떻게 해서든 조심해라라고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고수는 마지막 끝물에라도 내 이제 없구나라고 마음 놓는 그 순간에 탕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곧 끝날 때까지는 조심해라라는 거고 검은 색깔로 적혀 있는 거는 본인이 판단을 해라라는 거야. 참고를 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내가 본인 인생을 엄마도 아닌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고 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되어 있는 글자들도 생각에 참고를 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 인생을 잘 풀어나가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요거는 챙겨 가시면 돼. 네. 그리고 성씨만이라도 좀 구별을 잘해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만나는 사람. 응? 만나는 사람. 만난 사람? 네. 여기? 아이고. 여기. 네. 요 성씨들만 잘 봐도 도움이 네. 될 거라고. 네.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씨들만 잘 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본인 보고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정신과 쪽으로 치료는 받으러 갈 수 있어. 뭐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라고 앞에다가 적어 놓은 거는 이래 뒤에 정신과만 적어 놓으면 좀 이상해서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미리 적어 놓은 거야.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잘 봐라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잘 체크하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챙겨가면 돼. 네. 그 본인 최근에 헤어졌다라는 사람 성이 뭐예요? 외국인인데요. 외국인? 네. 외국인들도 성이 있어요? 네. 뭐예요, 성이? 네, 성이 그럼 그러니까 성이 아 우리나라처럼 한 개가 아니네. 그럼 네. 여러 개네요. 네. 그럼 뒤에도 이름이 있어? 그게 이제 뒤에가 이름이에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네. 아 성이 길고 이름이 짧네. 얼마나 만났어요? 한 2년 반 같이 살다가 제가 나왔거든요. 올해? 네. 어. 이번 달 초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본인 지금 어디 있는데요? 엄마 집에. 들어간 거야.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사수가 붙어 있었구나. 움직여도 되는 거. 내가 잠 자는 터전 움직여도 되는 게 아까 있었잖아. 이사수 내가 적어놨잖아요. 네. 그 움직일 것 같으면 요번 연도에 움직이지 내년에는 움직이지 말아라 한 거. 그럼 본인이 지금 이미 생활하던 실거주지를 지금 옮긴 거네. 엄마 네. 집으로. 네. 그러니까 이사수가 있었구나. 한 2년 정도 같이 살다가 근데 다시 붙을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연락은 하고 있긴 있는데. 둘이서. 근데 네.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정이 그러니까 연애운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헤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 헤어져라 이게 아니라 감정이 한편으로 보면은 그냥 무덤덤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막 너무 좋아갖고 이뻐 보이고 막 미칠 것 같고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안 잡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어떻게 보면 그냥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좋고 한편으로 보면 별로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야. 그게 올해만 그렇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요번 연도가 끝날 때까지 지금처럼 연락만 하고 있던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은 또 알았잖아. 들어서 내가 연애운이 올해는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또 아셨으니까 그 여자친구분하고 이제 뭐 연락하고 지내면서 본인이 좀 양보를 많이 내 감정이 올해 끝날 때까지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하면 그래도 어쨌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쪽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본인이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던지.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모르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연애운이 올해는 이렇구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수월할 거다라는 거지. 마음 잡는 데에는.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다시 재회도 가능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이별을 하고 가라는 연애운이 아니거든. 그러면은 거진다 붙어서 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대신에 붙어도 마음이 안 잡히기 때문에 또 헤어지고 또 다시 붙고 그러니까 쉽게 안 끝난다라는 말이거든. 그 사람하고의 나하고의 관계가 딱 매듭이 안 지어진다라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별수가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가차없이 가버려요. 지가 가든 내가 가든. 근데 그게 아니거든 지금. 그래서 이왕 재회수 붙어 있는 거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 하면 다시 만나가지고 본인이 내가 올해는 연애운이 감정이 잘 안 잡히는구나 라고 이제 미리 내가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알고 양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은 서로가 고칠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번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10월, 11월, 12월까지니까 내년 못해도 근데 넉넉하게 2월 달까지 보는 게 좋아. 음력으로 거진다 큰 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뭐 서로만 연락만 그냥 계속 주고받고 있다가 그때가 들어왔을 때 다시 뭐 만나고 가던지 그게 요번 연도 끝날 때까지는 거진 다 그래.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나아. 그리고 만약에 합칠 거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그 여자분하고 합칠 거다라고 하면 올해는 돼도 내년에는 안 돼요. 그냥 만약에 합칠 것 같으면은 내가 말한 것처럼 빨리빨리 해서 미리 그냥 들어가 버려. 아니면은 내년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년에 만났다. 그러면 내년에는 따로따로 지내야 돼. 다시 합치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가 들어왔을 때, 22년도가 들어왔을 때는 두 분에서 다시 합쳐도 돼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면 돼. 수고하셨습니다. 네.